네, 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마감됐고요. 지금 들어온 국내 소식부터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경상수지고요. 31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나왔고 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런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통 큰 정책에 대한 가능성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4월 상품 수지인데요. 8억 불 흑자가 났다. 8억 불 이상이죠. 12년 만에 최소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잇따라 코로나19 이 공포에 대한 그리고 산업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4월 시장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실리면서 시장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주시하시고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더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에서 이 주요한 이슈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을 했던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앞서서는 이 안전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연구를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클로로킨을 포함한 모든 실험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전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가장 유력한 5개 제약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와 마크,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으로 파악이 됐는데 1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3차 임상 시험도 계획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 보조, 임상 실험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주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하고 하늘에서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16일부터요. 중국 여객기에 미국 운항을 금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미국 쪽에서 중국 그 노선을 조금 더 재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중국 쪽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서 이 같은 조치는 확실한 보복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을 박은 겁니다. 앞으로의 그 미중 갈등의 흐름들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릴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앞서서 보셨듯이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오늘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하루에 970만 배럴의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오펙 플러스의 다른 회원국들 23개 회원국 전체 협상은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가 더 격화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의 CEO들이 이 인종차별 시위와 관련해서 지지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이 그동안 이런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것을 좀 꺼려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CEO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인종차별은 안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팀 쿡 CEO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애플의 임직원이 인권단체에 기부를
기부를 할 때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 죽음을 직시해야 하고 이것이 미국의 분열된 단면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모든 걸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처럼 의견을 내놓지 않는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종차별은 안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포지션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투자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경상수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도심 내국인 공유 숙박 등 연내 이런 부분을 좀 좋게 하겠다. 한 걸음 모델을 성공 사례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행, 항공, 숙박업체 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환전, 송금 업무, 위탁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경제 부흥, 시장 안정화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면밀히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공유 숙박 같은 이런 곳에서 규제를 풀면서 조금 더 고삐를 풀어주면서 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의지와 정책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어느새 우리 시장은 어제 2100선을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도움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국내외 이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요. 탈북민과 관련해서 이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도 찜찜한 상황이에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일본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이런 내용이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공시 송달을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도 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상품 수지, 경상 수지, 또 국제 교역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주시하십시오. 네, 경상수지라든지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패널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과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면서 우리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오늘도 내시고요. 자, 출발을 해볼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후반으로 가고 있고 우리 시장 강합니다. 네.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도 잘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감사합니다. 훨씬 좋네요, 네, 네. 대표님. 자, 뉴욕 증시가 잘 갔습니다. 네, 네. 뭐 악재는 있어요. 그런데 네.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주 강했어요. 네. 3% 가깝게 상승했고 그리고 저희가 속보로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금융시장 안정화를 그렇죠. 위해서 네, 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네, 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죠.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전반적으로 좀 평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돈이 많이 풀려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많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주식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준비 대응을 하는 영역인 거예요. 예측과 대응인데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영역인데요. 그 대응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실물단에서는 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가가 그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때 하락 끝파동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승은 7부 능선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거든요.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올라간다 해도 내 종목이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봅니다.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지수를 보면서 흥분하게 돼요. 괴리감만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맞죠. 시장만 보고 있으면 야,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내 거는 안 가지?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예. 주변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네. 왜 내 거는 안 가냐? 다른 건 다 간다면. 근데 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 주식시장에 내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내 건 안 갔다. 그러면 강세장은 아닌 거예요. 아, 그죠? 그렇죠. 왜냐면 강사장이라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가 3월을 겪으면서 그 급락장을 겪으면서 개인들에 대한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손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못 올라온 종목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종목을 이번 기회에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종목을 비중을 줄이는. 예, 종목을 올라온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예. 종목을 줄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트를 뭐 한 2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종목을 늘려가면 안 돼요. 그럼 종목을 줄이는 거죠,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고 하나 팔고 하나 넣는 우리가 지금 포트 관리할 때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실물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요.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많이 써서 지금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에 무너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 관리를 해드리는 게 7대3, 6대4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항상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혹자들은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자꾸 현금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많이 묻는데요. 네. 저는 여지까지 방송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근데 처음이래. 이번 처음이에요. 최초죠. 예, 처음이에요. 예, 왜 예. 그러냐면 주식이란 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2월 달 떨어졌을 때 그 공포심들이 개인들을 정말 크게 짓눌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런 상황들이 주식시장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예. 그다음에 유럽의 리스크,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애플발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리스크가 호재의 그 돈의 힘으로 누르는데요. 그건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펀드멘탈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운동을 않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만 찌잖아요. 살만. 네, 살만 찌잖아요, 살만. 네, 네. 근데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근육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지금은 삶. 건강한 체격으로 바꿔요. 근데 지금 그 시장의 모습은 살만 찌는 시장이 이해가 아닌가라는 되네요. 생각을 예. 해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는 게 중요한 거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내일도 살 수 있고 1년 후에도 살 수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돌다리로 두들기면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예상을 25,000원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그 시황을 말씀드렸던 게
다 빗나가서 일단 죄송하다는 사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정확히 맞췄어야 되는데 그래도 종목은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네, 종목은 그래서 잘 움직여서 다행인데 네. 시황을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제 자신을 좀 책찍찍을 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 전략을 많이 짜드릴 테니까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해도 너무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제 지수를 보고 종목을 파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제가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9,500을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갭을 메꿨거든요. 저는 다 왔다 생각해요.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원갭을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동의 힘으로 옛날에 유가가 막 금당이 나왔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뭐 나스닥도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있고 이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왜 현금을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는 시간에 대한 문제지 저는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스가 더 올라간다 해도 지수가 너무 올라가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S&P도 마찬가지예요. S&P도 제가 3,000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치 제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버슈팅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지금 제 시황을 드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주고 보시면 지금이 아닌 차후에는 이렇게 되네 진짜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환율단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환율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는 켜놓지 않았지만 달러 인덱스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도 나쁘진 않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베트남 펀드하고 중국 펀드는 올해 잘 관심 있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값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고점일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금값은 빠지고 있어요. 이제 은 쪽으로 수요가 많이 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은을 사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어요. 예. 그 정도로 은테크가 조금 차후에는 유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은값도 이 자리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은도 금보다는 그 파생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맞고요. 유가도 많이 올랐어요. 예, 37달러까지 왔네요. 이거는 진짜 평생에 있을 만한 이 봉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화성의 세력들의 개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그 과정들을 주식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내 지수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땡겼어요. 예. 저는 뭐 아직도 조금 더 삼성전자께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는 전략이 맞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심선. 사람으로 얘기하면 허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이 변동성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고점과 저점에 여기는 정확히 중간값이 있어요. 55,000원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머중거리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거든요. 이 갭을 다 메꿨어요. 저는 여기를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2050포인트, 2100, 2150포인트가 다 빗나가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책찍질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자꾸 밑으로 왜 하방으로 보이죠? 왜 그럴까요? 상승의 질에 대해서 네.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유동성과 맞아요. 정책의 힘으로만 올라갔으니 퀄리티죠. 펀더멘털은 뭐 네. 장담할 수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예. 시장이 지금 질적으로 괜찮은 시장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예. 질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네. 밑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시장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조금 다시 한번 냉정하게 쳐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 종목은 AS를 해야겠죠. 네, 그죠? 아주 잘 가고 있는 네. 우리 챔피언 네, 전략. 코아스템은 어제 그 목표가 19,000원 드렸었는데
8,950원, 50원 당겨놓고 뚝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좀 예. 안타깝네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을 가자, 긴 호흡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 16만 원, 17만 원, 목표가는 19만 원 위쪽으로도까지 벌 수 있으니까요. 좀 길게 들어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어제 파울렛이 조금 밀렸잖아요. 예. 그래도 언더백이 고가 놀이가 있어요. 차트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위쪽으로 쏠 거예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넘어오면 매도하는 전략. 그다음 오늘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GS건설 갖고 왔어요. GS 건설주들이 순환매가 지금 타고 있고요. 조선주가 먼저 치고 왔고 이제 건설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바닥 라인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자릿대가 제대로 위쪽으로 한번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니까요. 목표가는 35,000원 잡고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거래소, 두 종목은 코스타 이렇게 종목을 가져올 거니까요. 그다음에 종목 편입은 하나 나가면 하나 파는 그런 전략을 짤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AS, 그다음에 매일같이 종목 AS 해드리니까요. 네. 느긋하게 그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GS건설 종목에 편입해 주셨고요. 저는 대표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강세장, 누구나 알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저희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네. 채팅방에서도 댓글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김영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주식 챔피언 쇼가 9시 4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셨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자, 어제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기관이 무려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강한 순매수, 기관 안에서도 금융투자의 어제 순매수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코스피가 무려 2% 넘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코스닥은 근데 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코스닥의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950억 원 넘게,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순매수하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장이 돌아왔습니다. 대장이 돌아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시장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기관 땡큐를 외치면서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했는데요. 자, 어제 하루에만 기관이 1조 1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어제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16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였는데요. 그만큼 어제 외국인도 기관도 또 반대로 개인도 순매수와 순매도를 엇갈리게 하면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났고요. 어제 이렇게 역사상 사상 최대의 거래 대금이 찍히면서 어제 또다시 우리 주식시장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적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이 어제 순매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그렇다면 기관들의 이 순매수는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빠르게 회복한 상황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기관이 변동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형주라든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기관은 단기 지수보다 연말이라든지 내년 등을 고려해서 지금 포트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비중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익을 봤던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을 순매수를 해주면서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 길게 봤을 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어제 기관의 순매수, 강한 순매수의 의미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러면서 왕의 귀환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하루에 5% 넘게 상승한 것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자, 왕이 기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어제 삼성전자를 순매수해줬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동반해서 어제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8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순매수,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자, 이것이 어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길게 한 달 정도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은 아직 순매수로 한 달의 순매수는 전환하지가 않았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꾸준하게 담아오면서 순매수하고 담아왔고 상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의 바뀐 분위기가 이번 주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이런 여파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시장, 우리 시장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새벽에 확인을 해보셨죠. 자, 교보증권에서는 지난달부터 한국형 뉴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돈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경제 회복, 이 경제 침체는 경제 침체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세가 수급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우리 시장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 일단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 펀더멘털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 원화 약세도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러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양상이었고 월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개인들은 이제 그전에 낮게 샀던 거, 낮은 가격에 샀던 것을 차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이제 다시 우리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순매수해줄 수 있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월, 4월, 5월에는 확연하게 개인들은 순매수, 외국인은 순매도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월 얼마 되진 않았지만요. 사실 이렇지만 개인들은 무려 벌써 1조 7,8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그전에 샀던 대형 우량주들을 이제는 차익 실현하면서 서서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달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개인들은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더 웃을 수 있을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바탕으로 오늘은 온라인도 먹부림의 대세,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슬기로운 의료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얘기입니다. 자, 의료 생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 온라인 대세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의료 카테고리가 온라인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구입하기 전에 입어볼 수 있어서, 그리고 상품을 바로 받아서,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할 때 직접 입어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촉감을 느껴볼 수도 있고 또 사이즈만 있다면 상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있는데 온라인은 사실 그러지 못해서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족만 좀 해결해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장 접근이 있었고 그게 현재 시장에서 들어맞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송 기능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보는 재미, 입는 재미를 추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배송 기능 강화라는 거는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쪽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일단 시키면 바로 오면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불을 또 빠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유통 부재나 이 구매 욕구를 충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타트 투데이 이건 이제 물류 아웃소싱 부분이죠. 그리고 위킵 같은 경우에도 물류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쪽에서 이 풀필먼트 예전에 여의도 타임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풀필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고, 출고, 반품, 재고 관리 하나의 풀로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송업체 풀필먼트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는 그래서 최근 온택트, 언택트 시대에 주목받아 마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CJ 대한통운 가장 내부적으로 이런 풀필먼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니까 이 덩치가 비교적 덜 작은 그러니까 중소형 의류 업체, 홈쇼핑 업체, 그런 온라인 쇼핑몰과 조금 더 협업할 가능성도 있어진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통망 이런 채널에서 풀필먼트 도입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옷을 신청을 하면 바로 배달이 가능한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 구매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입어볼 수가 없어서 그동안 온라인은 못했는데 최근 어떤 흐름으로 바뀌었냐면 보는 재미, 입는 재미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혹은 이런 SNS 강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셀렉티브, 카카오톡 딜라이브, 스타일 쉐어, 그리고 그립 이런 부분으로도 한 번쯤 젊으신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해 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 이런 쪽으로는 강화되면은 문제는 오프라인 쪽에서 백화점들 특히나 중저가 의류 잡화 구매 욕구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류 그런 구매 서비스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증권사에서는 그런데 이 대표적인 탑픽 종목을 신세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백화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의류 생활에 있어서 백화점이 긍정적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명품은 다르다고 합니다. 명품. 그런데 명품 쪽에서 강자는 신세계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세계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했고 목표주가 36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 뜻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성장성,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백화점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중단기적으로 오프라인 채널 내에서 대표적으로 백화점이겠죠. 명품 구매 수요의 온라인 이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명품을 사는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기업이 신세계다라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패션 시장 성장에 대해서 신세계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고 그거는 명품 시장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재에 민감하게 갈 거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도 긍정적임을 알렸습니다. 자, 이 부분 만나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품을 어디서 구매를 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백화점, 면세점이었고 인터넷은 확실히 줄죠. 그리고 백화점이나 정식 매장 외에 판매 중인 명품이 진품이 맞는지를 의문해 본 적 있는가에 따라서 매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그리고 정식 매장 아닌 곳에서는 소위 짝퉁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이쪽으로. 그리고 명품은 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직접 매장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명품관 이런 데에서 백화점에서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풀라인 3대 명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장은 신세계백화점으로 보여서 탑픽 종목으로 얘기했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이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세계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흐름들도 많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제한적인 신세계, 가장 뚜렷한 명확성,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우리 주식시장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업종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뜨겁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증권주에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 말에 이제 거래 대금이 봤었을 때 한 9조 후반에서 한 10조 정도 사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연초부터 2020년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더 참여를 하면서 네.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도 계속 늘어나고 시작해서 사실 3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시장이 급락했었지만 예. 일 거래 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때에도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거래 규모는 계속 늘어나서 네. 그렇게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 거래 대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5월 말 또 6월 달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2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증권주에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걸 통해서 영업이익이나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이렇게 뜨거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증권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맞아요. 기준금리 내려서 0.5%가 됐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의 평가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평가 이익도 늘어났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유동성을 많이 늘려라는 상황인데 이 많이 풀려난 자금이 사실은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이거를 이제 은행 예금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가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이제 증권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많이 풀린 유동성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향후에도 주식시장은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에서 어쨌든 증권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증권주별로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러면서도 기관이 계속 매수해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주식시장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일평균 거래 대금이 9조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20조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증권주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특히나 채권 평가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주 관심을 가지시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증권주를 위주로 눈여겨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런데 차장님 2분기에도 실적이 적자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2분기라고 하면 이제 4월, 5월, 6월인데 사실 2분기에도 지금 전망은 약간 적자가 될 거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는 적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상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점은 3분기부터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돌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자택근무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이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트래픽 사용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어쨌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북미 그다음에 이제 유럽 등에서도 망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분명히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도 어쨌든 5G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5G 투자 이제 2년 차에 돌입하면서 어쨌든 데이터 사용량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봤었을 때는 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좀 눈여겨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산 네트워크스에 이제 종속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네. 다산 존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유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글로벌 진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미국뿐만 아니라 이 다산 존 솔루션즈를 통해서 유럽 쪽에서도 어쨌든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1, 2분기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반기에 상당히 실적이 개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연간 매출을 봤었을 때도 작년에는 적자였었지만 올해는 한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연초에 나왔던 가이던스는 한 140억 정도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연초에 나왔던 가이던스보다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년 적자에서 올해 120억 흑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2021년에는 이제 400억 정도까지 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 2021년에는 또 여기서도 또 고성장할 수 있는 실적을 봤었을 때는 현재 시가 현재가 한 7,620원 정도의 종가가 됐었거든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또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매 전략도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현재 아까 전일 종가 7,620원이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한 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보여지고요. 손절가를 굳이 말씀드리면 한 6,400원이 한 61선 딱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네. 6,400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져가도 괜찮고요. 만 6,400원이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한번 손절하시고 조금 더 싸질 때 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4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정말 빠르게 반등을 해줘서 어제 2,100선을 돌파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빠르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과 그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오늘도 아마 상승으로 출발을 할 예정이죠. 그러게요. 네, 오늘도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양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은 엇갈렸어요. 이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간 기관의 양 매수세가 도움을 줬었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받쳐주고 있는 양상이라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만기 앞두고 있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주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보세요. 네, 만기 다음 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네. 우리 시장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금융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올라올지 또 한편에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거품이 네. 껴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합니다.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네. 부분이잖아요. 악재도 소멸된 게 아니라 이게 소폭, 그러니까 완화가 된 부분이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한 1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시각을 넓혀서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해외에서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거시경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뉴욕 증시도 잘 가고 그렇죠. 있고 네. 정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어떤 성격의 장이 형성이 되냐면요. 네.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을 합니다. 네. 근데 호재가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어저께 뭐 잘 아시겠지만 EU에서 추가 부양책. 추가 부양책이 나왔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마이너스 금리 한다는 얘기가 어저께 보고서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PMI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올라가고요. 특히 고용, 이 실업자 수가요 875만 명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276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런 등등의 뭐 이제 아까 우리 이재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악재가 지금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 이제 크기가 작아졌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 막대한 유동성이 됐을 때는 항상 장은 민감하게 호재에 호재.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번 달이 이제 뭐 20일이라든가 EU에서 지금 추가 이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깔딱고개는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깔딱고개가 언제냐면 2분기에 기업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깔딱고개만 잘 넘어가면 진짜로 1968년도 그 좋았던 장이 네.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1968년도 미국의 홍콩 독감이 들어서 10만 명이 죽고 그때도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살해되는 해였거든요. 네. 그때도 그럼에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조금 경기를 미리 전망해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짜시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전에 1968년에 뭔가
나비 뭐라고 해야 되나? 거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양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우리 시장에 조금 시각을 좀 좁혀봐서 순환매 장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못 올라왔던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영호 고문님께서 지수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실제로 지수도 올라왔고 네. 많이 낮아져 있던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 순환매 장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을까요? 순환매 장세 이게는요 진짜로 잘 갈아타야 되는 네, 장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또 그냥 가지고 있어도 본전은 가는 게 순환매 그렇죠. 장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뭐 개인적인 경험에 보면은 막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한번 조정을 받은 종목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전한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순환매 장세 가면은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십니다만 누가 사느냐가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춰서들 이제 참고 자료를 하지만 이럴 때는 그냥 전체 매도 매수에 어디가 힘을 더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어저께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좋은 뭐 며칠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순환매 장세로 가기 직전인 저평가된 대형주의 가격 회복으로 인해서 했지 아직 순환매 장세까지는 발을 지금 다 들여놓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악재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런 뭐 흑인 이제 뭐 사태, 폭동 사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라앉느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 지금부터 6월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의 이 향연에 그러니까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에 향연에 우리가 초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부에서 뭐 추가적인 뭐 규제를 풀겠다 아니면 새로운 산업을 뭐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회복 기대감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변수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국도 좀 불안하고 미국 내부에서 이 인종 갈등과 관련해서 시위가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향 안 줄까요? 뭐 줄 수밖에 없죠. 지금이 이제 현재적으로 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특이하게 올해 증시가 경기 전망을 6개월치 대개 이제 환율이 6개월치를 땡겨오고 주식은 한 3개월치를 맥시멈으로 가는데 요번에 6개월 이상의 경기 전망을 지금 당겨서 지금 기대치를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V자 반등 가능할까요? 뭐 이제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2분기 지금 실적이 안 좋다 우리 예방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안 좋은데 기대한 것보다 덜 안 좋으면 이게 또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이루었느냐에 대한 지금 의문점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지 그것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나가는 이 상태로 가면 저는 뭐 아주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지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고점까지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리고 뭐 그 배경에는 미국 대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10월까지는 올라가는 장세로 끌고 가지 않겠냐. 옥토버 서프라이즈. 좋은 얘기죠. 네. 자, 오늘의 최영호 고문의 포인트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개장 상황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56분, 8시 56분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개장 상황 또 시장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와 함께 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목요일 개장 4분 앞두고 있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돌아온 쌍도마차 6월 랠리가 가능할까? 이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드릴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55,500원 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대비해서 2% 가깝게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6% 올라서 진행될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데 89,200원 현재 호가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는 2,164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1% 가깝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 어제 눌렸었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0.8% 반등세로 상승하면서 744선에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죠. 자, 현대차도 오늘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시총 8위에 등극됐는데 2.3%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11만 원 선 위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전반적인 호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상승세가 오늘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철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중심의 IT 섹터, 자동차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형주들이 전반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상승 흐름이 장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중에 얼마만큼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게 되면서 이 수급의 힘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보다는 이 상승세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승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늘까지도 어쨌든 장 초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주도 강세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2달 새 2배 껑충 뛰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5% 넘는 상승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관련주, 방산주 섹터도 오늘 특별히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남북 군사 합의에 파기 가능성까지 제시가 된 그런 상황이죠. 방산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강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요. 그리고 빅텍이 3%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 대북 관련주는 엇갈려서 출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난티가 1%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0.5% 약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요즘에 김여정이 계속 얘기가 좀 많은데 그렇네요. 일단은 예. 뭐 방산주 강세를 좀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계속 남북교류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북한에서 어떤 얘기들 하든지 간에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행보회를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악세보다는 조금 남북교류법에 대해 오히려 더 예.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너무 증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호가 상황을 보더라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신한 종목 테스 좀 알아볼게요. 기판 처리 장치와 오링 세정 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는데 오늘 2% 넘는 상승세로 출발 예상되고 23,950원 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 호가 상황이었습니다. 와,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174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대비 1% 넘는 강세이고요. 27포인트 이상 뛰면서 오늘 시장에 또 날개를 달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0% 가깝게 올랐고 코스닥들 76% 이상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0.87% 오르면서 744선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원화 강세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8원 떨어졌는데 신흥국 통화 약세 흐름이 반영이 된 상황들. 자, 오늘도 이런 25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1215원 45전을 기록합니다. 자, 일본 증시 어제 1% 이상 상승 마감됐거든요. 추가적으로 1% 이상 뛰면서 상승 출발됐고요. 22,900엔대에서 출발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108엔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두마차가 잘 끌어줄 것인지 저평가된 대형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지 이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자, 목요일 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목요일 개장도 상당히 좀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80석까지 네.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네. 당황스럽네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상승, 빨리 올라갈까요? 예. 38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는 건 기분 네. 좋은 일인데 예, 예.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게 되면은 좀 속도 그것도 조절? 예, 예. 그렇잖아요. 그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예. 물론 지금 뭐 골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산이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시장에서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괴리감이 커지겠죠. 네, 그렇죠.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이렇게 기현상이 예, 발생이 예, 되게 예. 되면 이것만큼 또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소외가 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업종 출발상을 좀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오늘 동반적으로 같이 오늘도 여전히 상승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은행 업종 강세를 보였었고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아침 쪽에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6%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또 아침에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6,000원 IT 선이 섹터, 넘었네요. 네, 네. IT 섹터가 지금 현재 2.6%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는 2,100포인트까지 올랐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참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메리트의 어떤 깜짝 반등이 될까요? 급등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틀 연속 강세를 보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여전히 현재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펠리세이드의 어떤 판매 기록이 나왔다는 차상 세대 판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7%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언택트하고 정부 재난지원금 얘기해 드리면서도 음식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나쁘다라기보다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증시에서 약간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대적 어떤 소외 현상이라고 좀 본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식료 업종만 이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스가 마이너스 1%, LG생화학이 마이너스 0.2%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 내외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의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이 상승 흐름을 과연 종가까지 유지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정강후약으로 끝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어제 어떤 기관 수입 받쳐주게 되면서 정강후강으로 끝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어쨌든 장 초반 외국인들이 322억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420억 정도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수급을 좀 보게 된다면 IT에서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시장 전체적인 매수인 320억보다 높은 380억을 현재 IT 섹터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기관은 IT 섹터에서 2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장 후반까지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매수 차익거래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현물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이 보일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장 후반까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심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강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84선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역시 지수가 뛰다 보니까 은행과 증권 섹터와 가장 상위 업종 섹터이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죠. 잘 가고 있고 운수장비,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키움증권이 어제에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두산 인프라코아가 9%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아 11% 넘게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 굴삭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 역시 3.6% 강세이네요. 자, W게임즈 1.8%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네이버 2.4% 상승인데 2분기 그리고 더욱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5월 네이버 웹툰에 대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호재성 재료도 함께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조금 더 넓게 볼 특징주가 있을지 만나볼게요.
팀장님? 예. 일단은 아침 쪽에 LCC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항공주요? 네네, 예.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예. 드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요? 예, 예. 그래서 JCN 시스템이 9%, 퍼스텍이 5%, PC 디렉트가 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드론도 항공산업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잉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 미국 증시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인 항공사들 같은 경우 운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드론 산업까지도 이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분석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침 쪽에 그 특징적인 부분이 드론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도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 중소형주라고 하신 테마주 이쪽은 좀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방산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남북 어떤 이슈, 그러니까 김여정 이슈라기보다는 이것도 항공산업과 좀 연관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남북 기업제를 할 수 있는 아난티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남북 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와 호재가 있는 두 종목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진이 현재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 출시된 뮤 아크 엔제 이 부분이 국내 매출 순위 3위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을 좀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오늘도 강합니다. 콘주란 이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의사 선호도가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 리주란 출시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오늘 4% 강세 흐름 현재 주가 56,4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경제 이슈를 너무나 기다려지는 이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조금 더 넓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또 올라갑니다. 최영 고문가 계속 얘기할 텐데 좀 놀랍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불타오르네 이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다 빨갛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상승을 즐겨도 될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제 깔딱고개가 분명히 한 번 네.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피해 가셔야 되느냐인데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네. 항상 이거를 염두에 여러분 꼭 두셔야 돼요. 시장에서의 최고의 악재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타야 되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보다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항상 갖고만 계셔도 본전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논쟁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업종별, 섹터별, 테마별로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굉장히 초입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한 턴만 좀 돌아가면 다음번엔 이렇게 나가십시오 하고 과감하게 좀 자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샤인 볼트하고 100m 달리기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해 드릴 수가 있죠. 뭔가요? 먼저 출발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순환매 장세의 흐름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 해서 그 흐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타셔야 되는지를 한번 충분히 분석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막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일단 조정을 한번 받은 종목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올라간 종목은 가격이 오른 건 리스크다라는 거 말씀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잡기보다는 우리가 이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잘 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 전략은 이따가 시장 피셜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저희가 이야기할 때 한때 장중에 2% 상승세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장 상황은 여기까지 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과 개인이 오늘 코스피를 함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추세가 조금씩 순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은 어제 좀 많이 팔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상승하니까 따라붙는 듯한 양상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안한 종목들 리스트업을 이재 앵커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보수에 관심 종목에서 정유주 S51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2분기는 실적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3분기는 업황 개선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까지 7거래 연속 사자 행렬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유가 반등 업종 순환매 장세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 76,000원, 목표가 87,000원, 손절가 7만 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51 현재 주가는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이고 있죠. 참고해 보시고요. 어제 대비 1,800원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가 78,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S51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배현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주식공장에서 삼성물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재건축, 입주, 수주에 대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삼성그룹주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잠시 눌렸을 때 그 구간을 잘 보고 매수 타이밍을 검토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삼성물산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향후 그 레미안에 대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매출 증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10만 5천 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7천 원이었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근데 장중 고점에서는 약간 밀리면서 10만 9,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홍진희 대표가 빅머니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적, 배당, 그리고 매각, 삼박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가 박스권 돌파 시도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매수가 26,500원에서 27,500원 사이, 목표가 31,000원, 목표가 22,500원 제시했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4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습니다. 12,450원 현재 주가 흐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상승불 켜고 있는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종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두 분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뜨겁습니다. 아까 최영호 고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불타오르고 있는데, 저는 뭐 보고 있으면 HTS 보고 있으면 좋긴 합니다. 굉장히 빨갛고 올라가고 빠르게 숫자들이 변하면서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의두금융 정태근 팀장부터 오늘 시장 일단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가 관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이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상당히 좋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차트를 좀 넓혀가지고 2018년, 2017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수였던 저항대라 해야 될까요? 2019년 이후부터 저항대가 2,250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올해 차트만 보게 되면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전 수준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50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그 구간까지 일단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2,25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25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지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시 어떤 추가 상승은 이제부터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흐름이 2,250포인트를 돌파시키면서 계속 이어질 것인가 네.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어제는 기관이 특히나 금융투자 섹터가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나왔는데 이 매수가 이제는 기관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이 흐름이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바톤을 과연 외국인들이 받아주게 되면서 IT란지 최근에 금융이란지 자동차란지 이쪽을 매수해주게 되면서 탄력적으로 이끌어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고모님이 이사를 갑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사를 그러니까요. 가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사를 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웃고 계실 것 그쵸.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언택트를 할 수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제,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가 될 이런 분들은 조금 옮겨가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네. 그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실 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은 상승하는데 나는 못 갈 때가 나만 제일 못 가는 거죠. 네, 그게 제일 그러니까 도태되는 게 제일 네.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솔직히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증시가 뭐 이번 주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 눈치 네. 보고 빠르게 따라가자 이런 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 조금 따라가는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공교롭게 딱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정태근 팀장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야 된다. 최영호 고모님은 지수 플레이 같은 거 해봐도 괜찮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잘 듣고 선택을 했다면 아마 오늘은 굉장히 웃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실제로 하셨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악재가 다 소멸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여기저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계속 지수가 가고 있어요. 이게 지수가 오버를 한 건지 아니면 정태근 팀장 말처럼 그전 수준을 그냥 회복한 건지 이것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요새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아직도 조심스럽게. 악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크기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절대 지금 유동성의 힘은 항상 호재에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휩쓸려서 가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이때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가 수남매 장세 참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전주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지금 바이오가 끌고 왔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바이오든지 IT가 끌고 오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가 쭉 올라가면 이제 섹터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쵸. 그럼 다음번에는 어디가 가느냐. 야, 이것도 맞추면은 이게 큰일 나는데 이게 참.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만 보면 이제 진짜 건설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다 SOC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주행, 자율주행차 서울 세종 간의 그런 뭐 도로 놓는 것부터 해서 산단의 스마트 공장화 뭐 등등을 봤을 때 요번에 뉴딜의 핵심이 무슨 과기부나 이런 기술, 중소벤처기업, 뭐 벤처부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SOC의 스마트화되는 부분들이 했을 때 여기서 한번 받쳐주면 일단 뭐 우리가 원하는 2,300, 2,400은 한번 찍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리라 보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왜 한 번 더 이 장세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면 아주 기다리던 호재가 지금 하나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이번에 뭘까요? 미국에서 15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백신이 나오는 거야말로 우리 장세에 진짜 호재 중에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마더나,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머크, 화이자 같은 데서 다 지금 붙어서 하고 있고요. 또 놀랍게 WHO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에 백신이 지금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국이 3개, 미국이 2개, 그다음에 유럽이 뭐 독일 하나, 유럽 2개에서 7개에서 8개 정도가 지금 임상 결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호재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순환매 장세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약간은 지금 눈치를 채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추경에서도 1,000억 이상의 자금을 임상에 지금 쏟아붓고요. 1조 원 이상이 지금 우리 K바이오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시면은 좋은 장세 흐름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딱고개는 한두 차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깔딱고개는 2분기 기업 실적 나오는 부분들이 깔딱고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진짜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만 올해 21대 국회예요. 그렇죠. 증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대우증권 사장도 가셨죠. 뭐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뭐 등등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루는 이렇게 4분, 5분이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가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움직임이 증권에 관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조금 바꾸는 법안을 지금 내시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한 번이 또 이 깔딱고개가 됐습니다. 그럼 뭐 증권에 대해서 뭐 이 어떤 규제를 바꾼다는 건 2개죠.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인데 그것의 부분.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나와 있는 데로 가면 3억 이상의 이제 이 보유하실 때는 이 지금 뭐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대주주로 가서. 그러면 9월 달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체로 이제 놓고서 보면 잘 여러분들이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뭐 떠오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영호 고문과 이야기했는데 그럼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 휴민트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그것마저 맞춰버리면 큰일 나는데. 저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장과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쨌든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빠져서 코스닥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들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러면은 또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상대적 소외되는 게 참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코스닥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형주가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최근에 오늘도 뭐 모나미라든지 외국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듯이 물론 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테마라든지 뭐 세력주를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의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 들어가서 물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변동성이 크거나 조금 어떤 스킬이 필요한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상승할 때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섹터에 조금 묻어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업이라기보다는 부업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제가 볼 때 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튼 시장이 좀 편승하는 좀 따라가는 전략, 뭐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뭐 일단 시장의 상승세가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올라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걸로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한번 잘 판단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파세코인데요. 창문형 에어컨 생산 업체로 여름 수혜주 대장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방송 이후 3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7,000원 지지 받을 경우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면서 18,00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알루미늄 업체인 알루코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알루미늄 가격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까지 폭은 제한적이지만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유니테스트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유니테스트도 1% 이상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코프라인데요.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기술적 돌파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제 자동차주들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1% 이상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천연제 관련해서 수요 기대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더 자세한 분석과 많은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19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현재는 2170선 정도로 1% 조금 더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강 후약이 될 수도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까지 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올랐던 은행주가 지금 현재 하락률 상위 업종 1위고 네. 증권주도 지수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줄었다라는 점 저희가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저희 데일리 TV 함께 해주시면서 잘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해야겠죠. 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